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자, 오늘은 또 어제에 이어서 아버지와 대화에 너무 길어서 제가 자른 부분들을 덧붙이는 것과 지금 트위터 소식이 나왔는데 좀 이게 주식 관련 얘기라서 그 아버지의 대화가 이 테슬라의 멀티플을 그 미래 가치를 어떻게 측정한 건지에 대해서 자율주행 부분이 굉장히 크게 작용하는데 그 어제에 이어서 그걸 패키지로 계속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플레임스님, 감사합니다. 참 테슬라가 워낙 사업 확장력이 좋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뿐만 아니라 5만 군데 일을 다 하기 때문에 참 현재 흐름에 대부분의 영향을 미치고 테슬라 하나만 따라가려고 했는데 거의 전 세계의 어떤 큰 흐름을 다 보지 않나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 블룸버그에서 이런 코리안 리테일 인베스터들에 대해서 또 집중 조명하는 이렇게 기사가 나서 참 한국에서 테슬라의 인기는 주식으로서 갔는데 생각보다 차는 덜 보여서 여기서는 뭐 그냥 거의 전기차면 테슬라만 보이니까 한국은 조금 그런 부분들이 아쉬웠지만 주식은 여전히 핫하다라는 게 여기서도 탑홀더, 테슬라 주식 탑홀더가 나오는데 테슬라 주식 자체가 이미 리테일 인베스터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많은 편이고, 지금 코리아까지 합치면 코리아를 빼면 한국을 빼면 한 12.9%인데 한국 합치면 한 14%. 이거는 다른 기업 대비 꽤 높은 편입니다. 웬만한 게 이미 다 기관들 소유인데, 이미 일론 머스크는 사실상 기관이지만 일론 머스크를 개인으로 환정한다라면 참 이 개인 사람이 갖고 있는 주식량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여기 레리 앨리슨도 still 1.4%를 갖고 있고, South Korean Retail Investment가 레리 앨리슨보다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한국 분들을 다 합치면 이건 참 대단하다. 1.6%가 적을 수 있지만 다시 한번 미국은 기관 투자자들이 은퇴자금 및 뱅가드라든지 블랙락의 그 포션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요게 무시할 건 아니다. 굉장히 양이 많다. 자, 일론 머스크의 트윗을 보면 제 마음이 이랬는데 2018년에 autonomous driving is impossible. 저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초창기 제 채널 옛날 영상 가서 보시면 제가 이렇게 거의 이렇게 생각을 했죠. 새빨간 거짓말 하지 말라고. 근데 일론 머스크 2020년에 전 이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제 거짓말장이 라이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요. 이미 여기 때부터 스탠스가 바뀌기 시작했는데 오토노머스 드라이빙에 대해서는 좀 불신한데, 2021년에는 여기 보면 어떻게 3만 명의 리얼 테스트한테 이걸 쓰게 하냐, 좀 괜찮다고 보는데, 여기 나온 대답에 있어서는 첫 번째 2018년을 제외하고는 다 동의를 못하고 있죠. 제가 그만큼 많이 바뀌었고, 일론 머스크가 여기 이제 댓글을 달았는데 2020년에는 sure, 이제 랩턴, 아버지께서 얘기한 랩턴도 되는데 아직 완벽하지 않지 않냐. 그러니까 일종의 약간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사람들도 어느 정도 인식하지만 약간 꼬투리 잡는 듯한 느낌이 있죠. 제 마음이 굉장히 지금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를 모르고, 저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돌아섰다라는 점. 요즘 10.69는 장난이 아닌 것 같다. 물론 완벽하지 않다라는 거는 이미 워낙 지금 초창기 지금 이니셜 피드백은 좋은 사례와 좋은 피드백만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마이너리티 리포트로 완벽하지 않다라는 거, still a lot of work to go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저도 이거 굳이 안 봤어도 어제도 얘기하고 엊그제도 얘기를 했죠. 이미 첫 턴에서도 한두 번 실수를 하는데, 실수라기보다는 밀어붙였으면 가능했을 수도 있는데 사람한테 불안감을 안 주면은 저는 실패라고 보는 게, 아직은 이 자동차라는 건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라는 점. 저 역시도 자율주행이 있어서 그 면을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스인게이지먼트가 일어났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90%의 성공 확률은 로보택시 하기에는 부족하죠. 그래서 이미 저도 이걸 몰랐었어도 이미 얘기를 했는데, 일론 머스크가 리미티드 릴리즈는 다 이유가 있어서, 그쵸, 지금 아주 조금만 뿌렸죠. 그랬는데 지금 불만하지 말라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문제가 있지만 이거 베타 테스트니까 그래서 일부러 조금 뿌렸는데 하기 쓰게 해달라고 애원할 땐 언제고, 그러면은 이제 다음부터 please do not ask to be included
얼리 베타 버전에 제발 들어가게 해달라고. 들어가고 해주면은 불만. 예, 그건 좀, 예, 역시, 일론 머스크 역시 이게 맞는 것 같다. 그리고 오늘 제일 중요한, 자코. 발음이 또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분이 트위터의 위슬블로우, 이제 내부 고발이죠. 미국에는 참 이런 내부 고발이 많습니다. 정부가 책임지고 그거를 완벽히 좀 보호해주려는 것과 그렇지 않더라도 보상금이 많기 때문에 현대기아차 내부 고발자분이 안타깝게 한국에서 고발이 아니라 미국에서 고발해서 크게 된 점도 어찌 보면 미국이 참 기업하기 편한데 이런 거는 기업한테 불편하지만 그만큼 투명하게 함으로써 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한다라는 점에서 참 이게 밸런스가 이런 면에서 미국이 참 잘 맞아져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 보면 소비자 우선으로 하면서 어떤 때는 기업 이 밸런스가 참 잘 맞아 있지 않나. 지금 트위터에 위슬블로우가 나왔는데 지금 아주 대서특필입니다. 뭐 워싱턴 포스트부터 뉴욕 타임즈부터 해서 CNN까지 지금 주요 메이저 업체들이 이걸 엄청 다루고 있고 지금 주식은 박살이 났죠. 오늘 한 7% 이상 내려갔는데 이거는 제가 과거 방송을 보시면 제가 예측한 대로 가고 있습니다. 딱 그 내용대로 가고 있고 제가 그때 뭐라 그랬냐면 트위터는 어렴풋이나마 알 거라는 거죠. 내부적으로 본 어카운트라든지 이게 참 말로 얘기하기가 어려운데요. 왜냐면 실제 이게 쟁점입니다. 그러니까 변한 건 없습니다. 봇이 얼마나 있는지 증명하기가 무지무지 어렵습니다. 그거를 그러니까 좋게 보면은 가입자가 많이 보여야 돼야 트위터한테 유리하지 않습니까? SNS의 모든 플랫폼들이 이 문제를 앓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를 알고 싶어 하기도 하지만 뻥 튀겨지기도 원하죠. 그러니까 내부자들은 사실 어렴풋이나마 여러 데이터들로 알고 있는데 그게 또 사실은 그 유저 데이터들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사생활이라든지 시큐리티적인 문제, 그러니까 열어보면 안 되는 거를 열어보고 싶어하는 그 욕구가 스물스물 나죠. 특히 트위터는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인수하려고 하는 시도 전에는 그렇게 이렇게 탑 플랫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열면 안 되는데 근데 열면은 더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고 그게 다 돈이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정확히 아직도 모르지만 이제 내부 고발자가 한 얘기는 정확히 대충 알고 있고 그걸 속였고 이제 이게 다 진흙탕 싸움이라고 그래서 제가 이미 미리 얘기를 했는데 제가 초점이었던 거는 이게 일종의 특허 같은 겁니다. 특허를 내놔도 요즘은 그걸로 기술부가 쉽지 않습니다. 법정 싸움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지 굉장히 미묘하거든요. 기술이 이제 너무 컴플리케이트하고 정말 다양한 기술들이 복잡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법정 싸움을 위한 존재인데 트위터도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는 대비가 이렇게 안 돼 있을 줄이야. 그러니까 누구나 다 증명을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법정으로 그런 걸 대비가 그래서 준비를 했었어야 되는데 일종의 그러니까 특허 같은 문제인데 법정 싸움을 위한 준비가 이렇게까지 안 돼 있는지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트위터는 더더욱이 어려워질 거고 제가 한 몇 달 전에 일론 머스크가 이미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건 변한 게 없고 더 유리해지면 유리해졌지. 그랬더니 일론 머스크가 이분 자코님을 벌써 증인으로 소환을 이제 법정 싸움에 대번 찍었고 이분은 테슬라 주식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하는데 뭐 잭 돌시도 지금 증인 요청을 하고 있죠. 지금 사실상 거의 쫓겨나간 이미 일론 머스크가 매우 유리하고 참 트위터 보드진의 능력이 뭐가 됐든지 좀 이번 사태는 부족하다. 아니 이런 사태가 충분히 제가 전에도 어느 정도 비스무리하게 얘기했듯이 이게 안 일어날 수가 없는데 누구도 증명을 못하는 거면은 단단히 그런 법정 스토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렇게 위슬블로우까지 나오는 거 보면은 그러니까 내부 단속조차 잘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런 문제는 근데 SNS 플랫폼에서는 비일비재하다. 뭐 최근에 그걸 알려고 굉장히 시뮬레이션도 많이 해서 투자자들한테 정보를 공개한다고 하지만 지금 어떤 플랫폼도 볼 어카운트를 100% 알아내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페이스북도 그러니까 지금 메타죠.
그거를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법적으로 데미지를 최소화할 건지에 대한 준비를 그렇게 노력하는 거 법무팀들이 그렇게 하는데, 트위터가 거의 뭐 사실상 이 정도면은 그 무방비로 노출됐다라는 게 능력 부족인 것 같습니다. 저는 머스크한테 계속 유리한 건 변하지 않았다. 여러 가지 내가 한국에 와서 느낀 점들은 좀 많이 갈라파고스화되는 점들이 있긴 있죠. 확실히 있긴 있는데 모르겠어요. 한국 와보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음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게 너무 좋은 데만 다녀서 한국이 이렇게 통계적으로는 어려워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혀 나는 여기 와서 1도 체감을 못했어요. 오마카세인가 뭔가 예약에 한 달이 밀려 있다는 거에 놀랬지. 아니 내가 돈이 참 이게 그런 것도 좀 이쁜 딸이 있다 보니까 애도 고려를 해야 되고 그 엄마 아빠가 이렇게 맡아주질 않으면 가기도 어렵고 근데 더 놀라운 거는 비싸도 예약이 이렇게 밀려 있다라는 게 더 놀랍고 그치. 이게 힘든 나라가 완전 뭐 비싸긴 했죠. 그리고 그런 오마카세가 뭐 가격으로 나누면 뭐 미들급에서 뭐 하이급 뭐 10만 원대 넘어가 뭐 2, 30만 원 하긴 하는데 아니 그래도 미국보다는 월등히 싸다. 같은 서비스와 퀄리티 받은 서비스와 퀄리티를 생각하면은 미국에 비하면은 체감하기로는 이번에 방문해서 느낀 건 한 3분의 1 수준이었어요. 제가 사는 동네 대비해서. 물론 미국의 촌에 있었으면은 다르게 느꼈을 것 같긴 한데 네. 내가 뉴욕이라든지 뭐 샌프란이라든지 있던 동네들을 주로 있던 지금 최근 있던 동네들 고려하면은 한국의 물가 수준은 체감상 3분의 1 물론 그 절대적 가격이 싸다는 건 아니에요. 2, 30만 원이 싸다는 건 아닌데 거기에 주는 음식 퀄리티라든지 설명 그러니까 막상 그걸 받아보면은 이건 돈값 이상하는데 항상 내 지론이 돈을 많이 벌어도 가성비를 생각하다 보니까 미국에 있는 기준을 생각하면은 아직은 월등히 싸다. 진짜 싸다. 근데 한국 소비도 대비해서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게요. 뭐 FS를 시작해서 한국 얘기를 하게 됐는데 결론은 항상 비싸다는 얘기를 입에 달 수밖에 없으면서 지르게 만드는 애플은 모든 기기를 동시에 자기가 업데이트를 하잖아요. 맞아. 테슬라도 그렇고 깔아놓은 차들이 다 돈덩어리고 그리고 이걸 다 데이터 덩어리로 얻을 수도 있고 업데이트를 다 한 번에 다 많은 차들을 하니까 아직까지도 내연기관들은 이런 통합형 시스템을 구현하지 못했다라는 게 차가 바뀌면 OS가 바뀔 확률이 있죠. 충분히. 그래야지. 아니 그러면은 테슬라는 지금 계속 그 연관성이 있는데 판 차들이 뒤에 나올 차들하고 계속 연관성이 있고 데이터를 주고받고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이건 단순히 몇십 대 몇백만 대를 판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은 계속 애플처럼 기존의 기기들을 오래 사용하고 그것들이 다 이 플랫폼을 형성하고 데이터를 주고받고 주고 그런 것들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얘들이 몇십만 대 파는 거를 지금 이제 몇백만 대지만 이제 우습게 볼 게 아니라는 거죠. 1, 2년이 또 달라질 거야. 그러니까요. 아니 미치. 그러니까 지금 이미 얘 주가에도 그 미래 가치가 꽤 많이 들어와 있잖아. 그쵸. 이미 제 생각에는 이미 테슬라 주식 가치는 현재 실적이 아니라 그치. 앞으로 이미 많이 팔 게 이미 다 보고 들어가죠. 미래에 대한 꿈 자체가 여기 얹어져 있지. 근데 그 꿈의 크기를 누구도 이제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지. 나도 예측을 못하겠어. 이제 섣불리. 이게 시점이 그거라고요. 이 FSD를 보면서 느끼는 게, 이거 굉장히 크게 느껴져. 사람들이 그 일각에서 많이 선택을 안 한다라는 것도 미국에서는 아닌 것 같아요.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선 저렇게 아무리 성능이 좋지만 가격을 저렇게 막 올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그 FSD 가격에도 꿈의 가격을 얹어놨어. 얹어놨죠. 당연히 얹어놨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딱 그렇거든. 그러니까 그래갖고 반땡을 해줬는데 450만 원으로. 그러고 현재 있는 건 요거에 가져가라. 그리고 나머지 업그레이드는 너 또 돈 더 내. 이렇게 나온 거거든. 당장 찔러야 될 것 같아. 나머지 그냥 아무 득이 없지만 현재로서는 미래를 위한 투자로 한 450만 원을 질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지금 골똘히 하고 있어. 결국 우리가 크게 빅피처로 보면은 오늘 FSD 10.69를 얘기했지만 결국 테슬라의 미래 가치가 얼마인지를 지금 산정하는데 이게 베이스가 되는 거 아니야? 나는 이게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고 봐.
그쵸. 이거 말고 사이드 잡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얘들 지금 솔라 패널도 팔고 배터리도 팔고. 아니, 그러니까 누구도 예측을, 이거는 그냥 재미삼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누구도 지금 나도 아니, 그렇고, 아니 누구도 예측이 안 돼요 지금 이게. 이미 이게 보너스로 얹어져 있다고 주가에. 근데 이 크기가 과연 맞느냐 안 맞느냐는 건 각자가 판단할 문제지.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지금 주가보다는 당연히 더 높다고 보는데 막 극단적인 사람들은 정말 단기간 내에 더 커질 거라고 그걸 이제 더 빨리 그러니까 팔리라고 그거 대비해서 또 분할하잖아. 나 이런. 분할하죠, 그렇죠. 분할하는데 최근에 어떤 그 꿈의 크기가 저도 그냥 롬바론 정도의 꿈 크기로 많이 수렴을 했죠. 그분보다 더 크게 봤지만 최근에 업데이트 수준으로 보니까 그냥 롬바론 수준이면 앞으로 향후 뭐 짧게 한 2배에서 3, 4배 주가가 그러니까 한 5년 안에 그 정도 2배에서 3배 되면은 전 세계에서 제일 큰 데 되는 거 아닌가? 거의 다 쫓아가긴 하죠. 근데 애플이 워낙 크지. 애플 3트릴리언이고 지금보다 2~3배 가면 현재 애플을 가는 거죠. 현재 애플 근처를 가는 거죠. 이건 근데 어렴풋이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주식이라는 게 하도 요동을 많이 치기 때문에 그렇지. 시가총액이 오락내락하기 때문에 테슬라 보면 최근에는 600불까지 컨트마켓 쳤다가 딱 그때가 진짜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아버지랑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지금 금리를 계속 올리는데 이게 의견도 분분하죠. 금리를 올리는데 시장에서 돈을 뽑잖아요. 지금 정부가. 주식시장이 안 좋은 거긴 한데 역으로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또 보조금 사인을 했잖아요. 그렇지. 결국은 한쪽에서는 금리를 올려서 대차대조표를 줄여서 정부 중앙정부가 돈을 뽑지만 또 정부는 보조금을 또 살포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무래도 뽑는 양이 크긴 크겠지. 근데 많은 전문가들이 이게 계속 뽑을 수가 없다는 얘기야. 결국 그러면 경기가 이렇게 내려가 여기가 다시 버리니까. 풀겠죠. 그러니까 이게 수일 조절을 할 거란 얘기지. 이게 이렇게 양쪽으로 조절을 하는 그치. 건데, 그리고 물론 이 재원도 법인세를 처음 알았는데 미국도 한국 못지않게 온갖 공제와 이런 걸로 사실상 거의 법인세를 내지 않고 있었다라는 게 실질적으로 정말 충격. 굉장히 낮은 수준에 안 그러면 이제 페이퍼 컴퍼니 만들어서 나갈 거니까. 그렇지. 그렇긴 한데 매크로 상황에서도 예측이 불허한데 테슬라 주식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상향 할 수 있을 건지 아버지 생각은 우상향 하겠지. 그러니까 지금 금리를 올리는 단기적인 상황에서도 다시 600불을 찍어줄까요? 그러면? 이제는 10.69를 맞고 옛날에는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예측이 뭐 이거는 확실히 아니라고. 그럼 이제 주가는 항상 그 꿈의 크기를 무너뜨렸다가 또 다시 얹었다가 하잖아. 그러면서 출렁이잖아. 근데 그거는 뭐 늘상 있어 왔던 거지. 근데 테슬라가 그걸 좀 심하게 하고 있지 지금. 심하게 하고 있는데 근데 결국은 그 이제 꿈의 크기가 실제 크기로 바뀌는 게 뭐냐면은 결국은 생산량이라고 100몇십만 대 얘기하고 뭐 100만 대 넘어간다 뭐 150만 대 된다 그 다음에 225만 대 된다 뭐 해갖고 매년 한 50%씩 성장하면은 이거 굉장히 큰 거야. 그러면 몇 년 지나면은 뭐 400~500만 대만이 됐다고 치면은 이제 그 꿈이 이제 완전히 다시 이제 실지 이 산으로 되잖아. 얹어진 꿈이. 그러면은 충분히 그때 가면은 그거 막 애플 크기보다 더 커질 수도 있고 애플 크기까지 가는 그런 상황이 오겠죠. 사람들한테 확신을 줘야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그 꿈이라는 거를 확신으로 바꿔줄 수 있는 어떤 뭔가가 결국은 이 생산량이라고 보지. 그러니까 뭐가 됐든지 좀 그러니까 다른 내연기관 대비해서 차 한 대 한 대 파는 그 무게감이 다르긴 하지만 뭐가 됐든 그래도 생산량이다. 판매량이요. 왜냐하면 그 꿈이라는 건 누구도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없는 거니까 더 크게 볼 수도 있고 더 작게 볼 수도 있고 이러잖아. 그런데 그거를 이게 꿈이 아니라 이게 확신이구나를 주려면은 결국은 생산량을 지금의 2배 뭐 이렇게 올려서 근데 앞으로 한 2년 내에 2배는 갈 것 같거든. 그렇죠. 공장 2개 돌 테니까 제대로 막 그래서 4개만 돌아도 지금의 거의 2배 간단 말이야. 그러면은 그리고 아마 그 전에 시작할 거야. 다섯 번째 어딘가 뭐 터뜨리겠지. 그래갖고 결국은 뭐 한 400~500만 대, 500만 대에서 거기서 이제 얼마를 더 점프할지는 그건 잘 모르겠어. 그렇지만은
그 단계만 가져도 사람들이 생각한단 말이야. 아, 이거는 좀 다른 회사구나. 이렇게 완전히 인식이. 그러면 테슬라가 목표하는 공장당 100만 대에서 400만 대, 500만 대 가면 지금의 4배인데 그치. 그러면 주식이 지금보다 아버지 생각은 그거 되는 순간 4배는 간다라고 볼 수도 있겠네. 만약 성공하면 400만 대 성공하면 지금 현재 분할하기 전으로 뭐 1,500불에서 1,700불은 가겠지. 그거 2배인데요. 생산량은 4배가 됐는데 아이, 그게 어떻게 그대로 그 주가에 반영돼? 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 그렇게 되면은 최소 미니멈 2배는 간다고 봐야지. 뭐 결국 아버지도 롬베론 수준이군요. 롬베론이 생각하는. 왜냐하면, 아유, 주가는, 짜게 카운트 해야지. 그건 모르는 게 출당이는 놈이니까, 그걸 위로 잡아갖고요, 어떻게. 그러니까 현재 이렇게 금리를 인상하는 좀 어려운 파고가 물론 보조금도 옆으로 물론 법인세 인상하고 뭐 근데 이렇게 하더라도 미국 시장만 보면은 테슬라한테 굉장히 좋아지고 있잖아. 사실 엄청 좋아지고 있죠. 예. 못 아니, 맞추고 다른 애들이 뭘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 정치인들이 확실히 테슬라 주식을 많이 구매한 것 같아요. 아이, 말은 되게 욕을 하는데 사연 좋잖아. 사이 안 좋아 보이는데 자꾸 좋은 일만 하잖아요. 아, 근데 그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미국도 지금 이게 블록화로 가고 있으니까. 결국은 뭐 사이가 나쁘든지 간에 결국 실적을 보여주는 놈을 끌고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지. 걔가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데, 이거에. 중국 같으면 말 안 들으면 패잖아요. 아, 실적이 이제 좋아도. 미국은 대놓고 못 패지. 어떻게 그러니까, 패. 그러니까 대놓고 못 패기 때문에 결국 데리고 간다. 가야지. 갈 수밖에 없는 거지. 이렇게 사회가 굉장히 그러니까 좀 선진화되고 그런 면이 있어야 되네. 그래야 좋은 기업도 나오고요. 그렇지. 우리나라가 기업을 하기 좀 좋은 환경이 됐으면 좋겠어. 저도 그런 생각을 하죠. 그게 조금 국민들이 기업을 보는 특히 재벌을 보는 눈이 곱지가 않다는 게 상당히 큰 우리나라가 발전하는데 아주 큰 문제 중에 하나예요. 뭐 그동안 근데 이제 대기업들이 또 한국 내에서 병폐 좀 안 좋은 점들도 있었기 물론 때문에 있었는데 앞으로 이제 가려면은 이게 기업을 하기 좋은 환경이 돼서 누구나 우리나라에 와서 기업을 만들고 이게 기업을 결국은 우리나라가 발전하려면 많은 기업들이 들어오고 또 안에서도 또 만들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쵸. 그래서 기업을 하기 좋은 환경이 돼야 되는데 외국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이게 좀 퀘션이야. 저 미국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한국에서 기업하기는 좀 이제 어려운 쪽으로 많이 기울었죠. 너무 경직돼 있다 이거. 그렇죠. 많이 경직돼 있죠. 그러니까 똑같은 거죠. 이민도. 그러니까 내가 우려하는 게 이민을 우리가 열어주면은 당연히 그냥 많이 막연히 받을 거라고 하는데 동남아시아인들도 미국 가고 싶어 하지 여기가 1순위가 아니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살기 어려우면은 남들도 오기 어렵다라는 거를 좀, 그러니까 우리가 살기가 좋은 환경이고, 우리도 애를 많이 낳고, 그런 정도로 사회가 우리가 마음에 들면 알아서 남들도 좋아서 찾아오는데, 참 그런 게 참 딜레마예요. 와서 이렇게 나는 그러니까 좀 비스팅이니까, 어딜 가든지 내가 가는 데는 애들이 많고, 너무 좋고, 다 좋은데, 이제 시골들이 안 좋아지는 거겠죠. 안 보이는 면들이 지금 이제 골마서 이제 안 좋아지는 것 같긴 한데 와서 실제 체감하기로는 난 한국이 안 좋나? 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되게 좋아 보이긴 한데 통계적으로는 좀 위태위태해 보이죠. 확실한 건 이민뿐만 아니라 기업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가 좀 그래도 나은 상황이어야지 남들도 투자하고 와서 살려고 하고 그렇지 막연히 우리가 지금 어느 정도 위치에 있으니까 그냥 열어준다고 하면 오기야 오겠지만 그 사람들도 더 좋은 나라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점은 우리가 대학에서 유학생들 받아보면은 그쵸. 받기가 어렵지. 일단 우리나라 오는 것보다 미국 가기를 한번 트라이를 해보고 안 되면 베트남 애들 이렇게 받아보면은 그쵸. 네. 그런 점들을 이제 항상 그러니까 좀 자기 객관화가 많이 잘 되어 있어야죠. 그렇지. 예. 감사합니다. 예.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